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3년 12월에 치루어진 11월 전국 교육청 모의고사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11월 모의고사지만 12월 달에 시행을 했어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빨판상어에 대한 설명이다. 빨판상어는 머리 윗부분에 다른 동물의 몸에 달라붙을 수 있는 흙반이 있어 적은 힘으로 바다에서 이동하는 데 유리하다. 여기 딱 붙어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치? 가만히 놔둬도. 그럼 이건 되게 특이하죠? 물고기들 중에 이렇게 빨판을 갖고 있어서 다른 데 붙어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 별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과 진화. 답은 4번. 2번. 그림과는 어떤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대사 과정 일부를 나는 이 사람이 굶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A, B 지방의 체내 저장량 변화이다.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탄수화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노폐물 중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B는 단백질이에요. 탄수화물은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산화탄소고 따라서 A가 탄수화물은 금방 없어지네. 그지? 금방 없어지고 이게 단백질이란 말이야. 됐지?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간에서 기억이 요소로 전환된다. 기억이 지금 뭐냐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합성됩니다. 지방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렇죠? 우리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다 CH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로 되어 있네. 그렇죠? 나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모두 소모된다. 그렇잖아. 지금 여기 다 없어졌잖아. 탄수화물이. 그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 3번.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간하다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영양소가 들어가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찌꺼기로 나가. 이건 소화계예요. 소화계. 됐죠? 소화계고. 그 다음에 가스가 왔다 갔다. 이거는 이제 호흡계죠? 그 다음에 중간에 매개해주면서 소화계와 순환계, 호흡계와 순환계, 배설계와 순환계의 어떤 통합적 작용을 만들어주는 중간 매개체가 순환계지. 간은 호흡계이다. O2, CO2 왔다 갔다 맞고. 대장은 여러분, 대장하고 항문은요 대변과 관계 있잖아요. 그거는 배설이 아니에요. 그건 소화예요. 소화니까 맞고. ADH는 달을 통해 배설계로 이동한다. 우리 ADH가 뭐야? 안티디유레닉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이야. 호르몬은 항상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액이란 순환계죠. 네,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4번. 자, 표는 사람의 6가지 질병을 가나다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독감, 홍역, 이거 바이러스 질환이죠. 결핵, 탄저병, 이건 세균 질환이죠. 고혈압, 헌팅턴 무도병, 이거는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간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니까 틀렸고, 나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여러분 이거 세균이에요. 세균. 이게 바이러스. 다 틀렸네. 고혈압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된다. 비감염성 질병이면서 물질 대사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죠. 답은 디귿 2번입니다. 자, 5번. 그림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2차천이에요. 그러면 초원부터 시작됩니다. 개척자가 초원이고요. 그럼 여기 초원이고 요거는 이제 지류겠네. 지류. 그지? 지류부터 시작해서 A는 지의류이다. 맞죠? 지의류. 가 과정은 1차천이다. 여기는 2차천이에요. 산불이 나고 나서 생기는 천이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데 2차천입니다. 이 식물 군집은 C에서 극상을 이룬다. 이건 호남, 지금 이제 양수림이고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까지 가는 거지. 호남림이라는 것은 양수림과 음수림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지? 이거는 음수림으로 가겠죠. 호남림 자체가 양수림과 음수림이 합쳐져 있는 거야. 기억밖에 안 맞네. 6번.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이에니콜 물음표에 개체 1과 2가 있어요. 그 세포 가나 다가 있고 모든 염색체를 나타낼 때 성염색체 수컷은 XY, 암컷은 XX. 유전형질 가는 라지 H, 스몰 H에서 결정되는데 1은 라지 H, 스몰 H고 2는 스몰 H, 스몰 H래요.
그럼 일단 여자 남자를 결정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여기에 염색체 숫자를 잘 읽어보세요. 얘는요 EN이에요. EN 이퀄 짝짝짝이 다 맞잖아. 지금 모양이 지금 요거하고 요거 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EN 이퀄 6에 가로치고 12로 여자입니다. 여자. 그죠? 그리고 라지 H가 있어요. 얘는 스몰 h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바로 1이네. 1 그럼. 1이 여자였네. 그럼 이게 라지 H겠네. 동의하겠어? 요 조그만 거 그럼 Y로 잡아야 되는 거야. N 이퀄 3 가로치고 6이고 얘는 수컷이야. Y가 들어간 N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라지 H가 없으니까 이게 스몰 h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스몰 h니까 기억은 라지 H가 되고 라지 H를 갖고 있는 것은 수컷이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자 걸로 역시 1, 얘가 2가 되는 거죠. 끝. 따라서 기억은 스몰 h다. 라지 H네요. 다는 1의 세포다. 얘는 2의 세포고 나가 1의 세포네. 다 틀렸네. 2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뭐냐. 얘도 얘와 같은 종인데 뭐. EN 이퀄 6 가로치고 12로 체세포 중기 때 염색 분체는 12개지만 염색체는 6개입니다. 6개. 그대로. 맞나요? 네. 답은 디귿밖에 안 맞네요. 됐죠? 자, 두 번째 페이지. 7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 자, 저온 자극 동그라미 쳐. 저게 바로 추울 때야, 추울 때. 알았지? 추교수 기억나요? 추교수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체온 조절 중추는 네,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냥 간내 그래도 되고요. 간내 시상하부 그래도 되고요. 시상하부 그래도 돼요. 됐어요? 연수라 그러면 틀려요. 자율신경은 과정 1에 관여한다. 피부 모세혈관 근처에 가서 교감신경이 수축시키잖아. 추교수.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네, 맞죠. 그 다음 과정 2에서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추운데 증가시키면 안 되지. 감소시켜야지. 추울 때는 피부 잇모근도 수축시키고요.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피가 별로 안 흐르게 해줘야 돼. 답은 3번. 8번. 그림은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동물에 같은 양의 X를 2회 주사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1차 면역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경험한 비림프구가 분화가 돼서 기억세포로도 변하고요. 형질세포로도 변하고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잠복기도 있고. 근데 두 번째 똑같은 게 들어오면요.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기억세포가 바로 체세포 분열해서 기억세포 숫자도 더 늘어나고 형질세포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져가지고 항체를 빨리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2차 면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죠. 구간 1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항상 일어나죠. 여러분 뭐 피부라든지 점막, 점액, 백혈구의 식균작용 이거 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야. 특히 그렇게 해줘야 대식세포, 항원 정보 제공 대식세포가 보조 T림프에게 정보를 공급해 준단 말이야. 항원 정보를 제시해 준단 말이야. 맞고.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꼭 기억해야 돼. 기억세포 2차 면역. 구간 3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이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형질세포는 수명이 일주일이야. 7일 동안 항체 추추추추추추 완전히 죽는 거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뀔 수 있는 건 맞아. 2차 면역 때. 그런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는 no. 알았지? 답은 기억니은의 몇 번이에요? 3번. 9번. 표가는 어떤 사람의 세포 A, B, C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그 기억 니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지원기, M기, S기. 자, 그럼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첫 번째 간기다. 그럼 지원기. S기 되죠. 다 핵막이 존재합니다. 염색체에 안 나타나 있는. DNA가 복제된다. S기죠. 그럼 M기는 없네요. XX가 있어야 돼. 이게 M기고요. 둘 다 동그라미가 S기죠. 그 다음에 얘는 지원기겠네요. 됐어요? 자, A는 핵막이 소실된 세포이다. 여러분 A는 S기인데요. S기 때 핵막이 있습니다. 지원기 S기 짙은데 핵막이 있어요. 네, 틀렸고.
B에 뉴클레오솜이 있다. 네, 요때나 요때나 요때 다 있어요.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이렇게 당당당 감겨져 있는 건데 어느 상황에도 다 있는 거야. 어느 시기에도 다 있는데 대신 얼마나 더 뭉쳐져 있느냐. 더 많이 뭉쳐져 있는 게 간기죠. 덜 뭉쳐져 있는 게 M기고. 오케이?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니은은 그럼 질문이 어떻게 돼? 니은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이니까 간기의 세포이다죠. 간기의 세포이다. 질문 중에 두 개가 동그라미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은밖에 안 맞네. 2번이네 2번. 그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예, 다 까먹어서 어려운 거지. 이거 내용 뭐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세포 분열과 유전자라든지 가계도 또 돌연변이, 확률 계산 문제 그런 게 까다로운 거지. 또 전도 속도도 문제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전도 속도도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10번의 근수축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그림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그림인데 근육 원섭리마다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두 시점 T1, T2를 나타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변화량 델타라고 해도 좋고요. 얘를 ED로 써도 좋습니다. 변화량. 그럼 얘도 ED고요. 얘는 D고요. 얘는 마이너스 D로 해주면 변화량을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았죠? 즉 X의 변화량과 이게 디귿이 H대인데 이 H대의 변화량은 똑같고 기억을 두 개 한 게 I대인데 그 두 개 한 게 I대니까 그게 반이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는 반 증가하고 얘는 반대로 감소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풀이 방법을. 알았어? 그러면 여기 기억이 지금 D인데 0.1 감소했잖아. 그럼 얘는 0.2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2D니까 2.2가 되는 거고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이완이고 얘는 수축이거든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니은 플러스 D 이것도 변화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D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D 더하기 2D니까 D입니다. 그럼 얘도 0.1이 감소된 경우니까 1.0이 돼야 되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기억 니은 디귿을 A대 또는 X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X는 어떻게 돼요? 기억 두 개, 그죠? 양쪽에 I대를 기억 두 개 해야 돼. 그다음 니은 두 개 더하기 디귿 이게 A대죠. 니은을 두 개 하고 디귿을 더하면 A대가 되잖아. X는 AI야 AI. X는 AI. 그렇지? X는 AI니까. 오케이? 그러면 기억을 두 배 하면 0.8이죠? 거기서 기억을 두 배 해서 여기서 빼주면 A대가 나오겠네. 이니은 더하기 디귿이. 반드시 기억 니은 디귿을 A대로 X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A대 값은 여기서 이거 두 배 빼면 되겠네. 또는 여기서 이거 두 배 빼도 똑같아. 그죠? 2.4에서 0.8 빼니까 1.6이네요.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돼. 사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A대는 항상 일정하거든. 그럼 다시 A대는 이니은 더하기 디귿이거든요. 그러니까 A대에서 이걸 빼주면 니은 하나가 나오네. 다시 니은 더하기 디귿이 나왔으니까 A대에서 이걸 빼주면 니은이 나오겠네. 니은이. 그럼 디귿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여기서 이걸 빼니까 0.6이고 그러면 0.4겠네.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니은 값은 0.1이 증가하는 게 0.7이겠네. 얘는 0.2겠네. 이거 두 배해서 얘를 더하면 얘라니까. 그리고 얘는 변화량이 마이너스 D고 얘는 2D니까 얘가 0.2 감소하면 0.1 증가한 거라는 거 다 구했잖아. 이렇게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자,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얼마냐? T1일 때 니은이 0.6이네. T2일 때 H대 길이, H대가 디귿이에요. 0.2네, 0.2 맞네요. T1에서 T2로 될 때 이게 수축입니다. 이완에서 수축으로 갈 때 그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 쓰는 거야. 수축할 때만 ATP 쓰는 거고 이완할 때는 ATP 쓰지 않아요. 알았죠? 수축할 때는 ATP 쓰지만 이완할 때는 ATP 쓰지 않는다. 답은 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되겠네. 됐어요? 네, 여기서 좀 계산해도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봐. 저 X, 기억, 니은, 디귿의 실체가 뭔지를 잡고 걔네들의 변화량을 쓰는 거야. 변화량을.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ED. 여기도 디귿의 ED.
기억은 D, 니은은 마이너스 D. 알았지? 그래서 변화량을 한 다음에 니은 플러스 디귿조차도 계산할 수 있어요. 변화량이 마이너스 D 더하기 2D니까 D네요. 그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을 X나 A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X는 2니은 더하기 2 기억 더하기 2니은 더하기 디귿. 즉 2니은 더하기 디귿이 A대야. 됐지? 그러니까 X에서 2기억을 빼면 A대가 나오고 그리고 기억 니은이 나왔으니까 A대에서 그 기억 플러스 아니 니은 플러스 디귿을 빼주면 니은이 나오는 거지. 2니은 더하기 디귿이 A대니까. 변화량, 델타에 대한 변화량과 그다음 두 번째 합차 관계. X는 AI H2O 또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것들만 잘 하시면 근수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이 5번이었어요. 자, 11번. 사람의 유전형질 A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또 라지 B, 스몰 b 두 쌍이죠? 여기서 결정되는데 걔네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각의 상대량은 다 1로 잡는다. 자, 이런 문제에서 또 핵심은 라지 돌연변이 아니야.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으면 이건 2n이야. 그러면 얘는 있죠. 2n이니까 복제되기 전 지원기예요. 지원기 2n이에요. 복제됐으면은 이게 2가 되는 거고 복제되기 전이니까 한 개 한 개니까 1, 1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들어갈 값은 얘가 순종이었으면 동형접합이었으면 2가 되는 거고 성염색체 있으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어가지고 동형접합이어서 2였으면 자기 세포 중에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형접합이니까 어떻게든 감수분열해도 스몰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 그쵸. 이거는 원본에서 아예 라지 A는 없었고요. 원본의 라지 A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게 2가 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염색체 X에 있는 거예요. 또는 남자 같은 경우 Y에 있다고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죠. 이게 지금 남자예요. 이 사람은요. 남자면서 그다음 이거는 X 또는 Y 위에 있는 성염색체 이존이고 이건 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자한테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렇게 이형접합을 얘기하는 순간 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X가 들어갔다. 이걸 만약에 X 있다고 한다면 성이야 원래는 정확하게는 X인지 Y인지 모르지만 성인데 이거 만약에 X라고 만약에 잡으면 이거 X의 유전이고 그 X가 들어간 거야. 복제된 상태로. 그럼 그 복제된 상태로 다른 이게 들어가 얘가 없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제 Y가 들어가는 N이죠. Y가. 이건 X가 들어간 N인데 1분열만 끝난 거고 이건 1까지 갔으니까 다른 건 없죠. 00 됐잖아요. 일명 돼지콘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N인데 2분열까지 끝난 거죠. 이건 N인데 2분열까지 끝난 거고 이건 N인데 1분열만 끝난 거고. 됐어? 예컨대 얘는 감수 2분열 중기세포 얘는 생식세포 2분열 이중기세포 얘는 생식세포. 여러분 2분열 중기는 1분열은 끝났고 2분열 중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렇게 짝수예요. 0, 2 중에 하나예요. 자, 가액상은 2n이다 맞고 기억은 2, 니은은 0, 합은 3이 아니라 2고 이 사람에서 A와 B를 모두 갖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몸에는 말이야 라지가 아예 없어. 라지가 아예 들어있질 않아. 됐지? 라지가 아예 없는 사람이야. 불가능해. 답은 그래서 기억밖에 안 맞아. 답은 1번이야 1번. 됐어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봐. 문제 차근차근히 다시 풀어봐야 돼. 여러분 이건 그냥 한번 그렇게 푸는구나. 오 예. 그리고 끝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다시 두세 번 풀어보셔야 돼요. 3학년 올라가면 이런 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알았지?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그럼 걔는 2n이구나. 됐어? 2n이구나. 그리고 뭔가 있는데 사라지면 n이야. 뭔가 있었는데 사라지면 n이야, n. 근데 0, 2의 3개면 1분열 끝났고 2분열 중이고 얘네들은 끝까지 간 생식세포야, 생식세포. 0과 1의 3개지. 문제는 2n 상태에서 얘가 2가 되면 동형접합인데 그러면 자기 밑에 아무리 감수분열을 해도 있어야 돼, 그 유전자가. 근데 없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처음부터 동형접합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동형접합이면 없어질 수가 없거든. 알았지?
오케이. 자, 12번. 그림 가는 이자의 세포 X와 Y에서 분비된 호르몬 기억과 니은. 나는 혈 정상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 때 많이 나오는 얘는 이름이 뭐야? 인슐린이야, 인슐린.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이면 이건 베타 세포고 랑게란스성 이자의 랑게란스성 베타 세포고 이건 알파 세포로 글루카곤이겠네. 됐죠? 자, X는 베타 세포이다. 맞죠?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게 아니고요. 인슐린이 분비돼야 돼요. 틀렸고.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 합성량은 인슐린이 많이 나올 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죠. 그러니까 C1일 때보단 C2일 때가 더 많죠. 틀렸네요. 다시 한번 글리코젠 합성량은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많이 남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있지. 됐지? 오케이. 답은 1번이었어요. 13번. 그러니까 어떤 뉴런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색될 한 지점 X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X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Na 플러스와 K 플러스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확산이라 씁니다. 확산.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확산이 이루어지는 물질은 K 플러스예요. 알았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루어지는 확산은 칼륨 이온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이제 탈분급 과정이고 이때는 나트륨의 대량 확산 유입, 이건 재분급 과정으로 칼륨의 대량 유출이에요. 확산 유출. 자, T1일 때 나트륨의 농도는 자 이거는요. 나트륨의 농도나 칼륨의 농도는 무조건 외워버리세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Na 플러스의 농도는 바깥쪽이 높습니다. 아무리 확산돼도 역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K 플러스의 농도는 무조건 안쪽이 더 높습니다. 바깥쪽이 더 높을 수가 없어요. 확산을 통해 역전이 될 수는 없으니까. 됐지? T2일 때 그러니까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게 말이 안 돼. T2일 때 X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거 재분극 과정이. 내리막을 재분극, 오르막을 탈분극이라고 하죠. 기억은 네, 칼륨이었어요. 확산을 통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우르르 나가는 건요. 칼륨 이온입니다. 칼륨 이온. 이렇게.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었어요. 14번. 여러분 이 방정급법이 요즘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보다 훨씬 숫자 복잡하게 나옵니다. 불편하게. 자, 이 개체수는 말이야. 밀도와 관계 있는 거야. 다 더하면 얼마죠? 80이니까 이 상대 밀도는 상밀은 상대 밀도 퍼센트는 암산 되나요? 8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50%.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또 얼마야 그럼? 80분의 16이니까 20%. 이건 30%. 합이 100%. 무조건 상대값의 총합은 무조건 100이에요. 이것도 총합이 무조건 100이죠. 총합이 무조건 100이죠. 이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상대 밀도를 다 더한 걸 뭐라 그래? 중요치라고 그래요. 중요치. 그게 제일 큰 게 우점종이야. 90, 125. 다 더하면 75. 이거 다 더하면 100. 이 중요치의 합은 얼마일까? 300이에요. 이것도 꼭 외우세요. 중요치의 총합은 300입니다. 아시겠죠? 자, A의 상대 밀도는 50%다. 오케이. 총 개체수의 합분에 자,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거 뭘까요?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피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피도는 B보다는 오히려 C가 크네요. 틀렸고. 여러분, 그럼 빈도는 뭐냐? 그건 출현 방향구수예요. 네모 칸수가 있다고요. 100칸, 뭐 50칸, 뭐 4칸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 칸이 8개가 있어서 한 칸을 채워도 한 칸이고 1개가 있어서 한 칸을 채워도 한 칸이야. 오케이?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피도입니다. 피도. 그 빈도는 출현 방향구수 얘기하는 거예요. 우점종은 C다. 네, 지금 우점종은요. 얘가 125가 된 A예요. A.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 밀도가 뭔지, 상대 빈도가 뭔지, 상대 피도가 뭔지, 밀도, 빈도, 피도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상대 무슨 도는 합이 100이다. 그것의 총합,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가 중요치고 중요치 값이 제일 큰 것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그래요. 우세하게 점령하고 있는 종. 알았지? 우세하게 점령하고 있는 종. 우점종. 우세하게 점령하고 있는 종. 우점종.
15번. 그림 어떤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을 표는 가나다의 X 염색체수, 7번 염색체, 총 염색체수를 나타낸 것이고 비분리가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딱 일어났대요. 염색체 비분리가 딱 한 번 일어났답니다. 자, 그러면 다 끝까지 간 n이에요. 오호. 이 1, 2, 3이 2분열까지 완료된 1, 2, 3의 n인데 1, 2가 짝이야, 짝. 이 두 개가 짝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이렇게 x가 두 개나 있다는 건 이건 2분열 비분리야. 복제된 x가 못 나눠졌다는 얘기니까 2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 그지? 그럼 걔가 짝이 되는 건 x가 없고 성염색체가 전혀 없이 비분리, 2분열 비분리였고 7번은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 24개지. 그러면 24개의 2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의 짝은 22개겠죠. 그러니까 22개, 24개가 있는 2분열 비분리니까 결국 얘네들은 짝이 되는 1, 2쪽이 돼야 되겠네. 1, 2쪽이. 1, 2쪽이 나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말이야 y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야. 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가는 23개로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염색체로 따지면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n 마이너스 1에 뭔지 몰라 왔다 갔다. 얘가 n이야. 얘 정상이야, 정상. 얘는 y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지? 이것도 하나 있고, 얘도 이건 다 정상으로 염색체들은 정상적으로 있고. 됐어? 따라서 가가 3이다. 네. 여기 다시 한번 요게 x가 남자잖아, 남자. 정자면 정자 형성이면 남자인데 남자가 x가 두 개 됐다는 건 2분열 비분리야. 22 플러스 xx니까 이게 22 플러스 xx 정자고 이건 22 플러스 제로 정자인 거죠. 22개니까. 다에는 y 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성 염색체가 없어요.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율에서 일어난 거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이 형성된 거다.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의 몇 번이야? 3번이네, 3번. 됐지? 여기서 핵심은 남자니까 X 염색체가 두 개 들어갔다는 건 복제된 X를 못 나눴다라고 판단해서 2분열 비분리구나. 그러면 걔하고 짝이 되는 애는 염색체 수가 성 염색체가 하나 없는 22개겠구나. 이렇게 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됐지? 만약에 얘를 나로 잡으면 얘는 다 n으로 정상 염색체 수여야 돼, 둘 다. 이걸 n 플러스 1로 잡아버리면 이것도 n이 된다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그럼 얘는 nn?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다 요거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한데. 나도 이상하고 다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지금. 요것 때문에 이상한 거고 얘는 요것 때문에 이상한 거고. n 마이너스 1이니까. 자, 16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 일부이다. 식물 피의 씨앗의 발화율은 씨발화, 그죠? 씨발화, 씨의 발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싹이 잘 트느냐, 건조시킨 기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건조를 많이 시키고 있네, 지금, 그지? 건조를 지금 6개월, 8개월, 뭐, 이게 몇 개야? 12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나 봐. 9개월? 8개월, 9개월? 하나는 2개월, 하나는 4개월, 하나는 6개월. 아, 이건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여기는 건조시킨 시간이 아니고 이제 발화하는 시간이야. 발화하는 시간. 6일 놔두고 물에 집어넣고선 12일 놔두고. 자, 1, 2, 3이 순서대로 2개월 동안 건조시켰고 4개월 건조시켰고 6개월 건조시켰는데 건조를 더 많이 시켰더니 발화율이 높네. 씨발화율이 높네. 그러니까 말리면 말릴수록 씨는 많이 말려놔야 발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 건조 시간, 건조 기간이 조작 변인이고 씨 발화율이 종속 변인이야. 조작 변인, 종속 변인이 있고 대조 실험을 하고 있잖아. 다 변화시켜가지고. 그지? 결국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가설 설정 단계가 있으니까 씨앗을 건조시킨 기간은 조작 변인이죠. 조작된 거죠. 종속 변인은 씨 발화율이죠. 씨앗 발화율이 종속 변인이죠. 결과가. 틀렸고. T1일 때 씨앗의 발화율은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보고 읽어봐. T1일 때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네. 여기 C 발화율이
한 70%? 얘는 한 20%? 그죠? 네. 답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건. 답은 기억 디귿의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마지막 페이지. 원래 마지막 페이지를 딱 펼치면 유저 문제가 고난도가 2개 나와요. 그럼 17번, 19번이면 당연히 18번, 20번은 먼저 풀고 나중에 푸는 거야. 알았죠? 17번, 19번. 근데 선생님은 이제 차근차근히 풀어줄게요.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A, A-, 나는 B, B-로 결정되고 우열관계 분명하대. 하나만 X에 있대. 그럼 나머지는 상에 있는 거야. 알았지?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고 유전자의 양을 줬어요. A-의 개수, B의 개수. 그리고 쟤네들이 형질을 막 복잡하게 주고 돌연변이와 교차를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걸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얘네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거 병에 걸렸으면 기억. 두 번째 거 병에 걸렸으면 니은. 정상이면 중점을 찍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억, 점, 니은, 니은. 기억, 점. 둘 다 정상이니까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어요? 이거는 병, 정상, 정상병, 정상병, 병, 정상, 정상, 병,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정상끼리 결혼하여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이 나오는 경우에 우열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우열이 없고 그걸 먼저 잡아야 되는데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정상끼리 결혼하여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해 정상이 나온 건 없어요. 자, 기억에 대해서 병녀 병남이 원칙을 위배하는 게 있는지 봐주세요. 병녀 병남이 원칙을 위배하니까 열성 반성은 아닙니다. 기억은 X에 있는 열성은 아니에요.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는 건 없네요.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면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그건 없네요. 니은에 대해서도 병녀 병남이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병녀 병남이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니까 열성 반성은 아니고 우성 반성이거나 상염색체 유전이란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야. 가기도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그럼 이제 이 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2나 0을 봐야 돼요. 1보다는 2나 0, 이게 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하나가 다인지 다른 게 또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1번은 말이죠. 1번은 B가 없어요. B-만 있는 겁니다. B-만 있는데 정상이야. B-만 있는데 정상이니까 이게 정상 유전자고 이게 병 유전자예요.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1번은 지금 B가 없어요. 그러니까 B-만 두 개, B-만 있는데 하나 있는지 두 개인지 모르겠어요. X인지 상인지 모르니까. B-만 있는데 정상이니까 이 정상 유전자면 B가 병 유전자죠. 또 3번을 보세요. 3번은 A-가 없어요. 그럼 A만 있는 건데 3번이 정상이니까 이건 A가 정상 유전자고 A-가 병 유전자인 거죠. 그리고 B가 두 개 있대요. B가 두 개 있더니 3번은 병이래. 그럼 맞네. B가 병 유전자니까. 됐죠? 근데 3번은 남자인데 말이죠. 3번은 남자인데 말이죠. B가 두 개나 있는. 이건 다 지원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제되기 전, 복제된 후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유전자형 그러면 복제되기 전 지원기만 딱 주는 거야. 그 사람의 세포, 특별한 세포라고 주지 않는 이상은. 알겠니? 따라서 지금 지원기 때 두 개가 있다는 건 이건 처음부터 동형접합이었던 거지. 아니 남자한테 동형접합을 얘기하는 순간 걔는 어디 위에 유전이야? 상이야. 이 기억은, 니은은. 그럼 얘는 X겠네. 왜? 하나만 X에 있다고 했으니까. 됐지? 따라서 4번도 B가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의 유전자형이 이게 다 상이기 때문에 얘는 B-B-고 얘는 B-B고 얘는 B-B-야. 근데 4번의 형질을 봐봐. 4번에 B-B-로 잡종인데 정상이지. 그럼 그게 정상이 우성인 거지. 상열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나머지 X는 이 기억은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니므로 따라서 우성 반성 유전이 되는 거예요. 우성 반성 유전.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닌데 X 위에 있대. 반성 유전이래. X 위에 있는 거 반성 유전이라 하는 거거든. 우성 반성 유전이 되는 거지. 됐지? 따라서 가 형질은 우성이다. 맞죠? 그 다음 2번의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는 AABB다. 2번 찾아보자. 2번. 자, 2번을 보면 첫 번째 건 정상인 여자야. 근데 이게 열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AA여야 돼요. 이게 A-가 있으면 병 걸려야 돼요.
병이 우성이니까. 그리고 이건 또 병이 상염색체 열성이니까 BB여야 되겠네. 그지? 이게 둘 다 열성형질이야, 열성형질. 여자는 열성형질, 우성형질 안 갖고 있고 열성만 가지려면 두 개씩 갖고 있으면서 AA 그래야 정상되고 BB 돼야 병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와 6 사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둘 다 병 걸릴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해보자. 자, 5번은 첫 번째 거는 정상이니까 A죠. A, Y. 두 번째 거는 정상이지만 엄마가 병 걸렸으니까 B, B-죠. 자, 얘는 첫 번째 게 병 걸렸으니까 근데 아빠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잡종입니다. XA, XA-에다가 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BB예요. 아이고, 이건 B가 아니 그냥 상염색체. 병에 걸렸기 때문에 BB입니다.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병에 걸리려면 이 병이 우송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병딸, 병아들, 정상딸, 정상아들 2분의 1이네. 곱하기 이쪽은 B가 병인데 병에 걸리려면 병만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게 되면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얘 말고 얘로 2명. 병 2명. 2분의 1이네. 답은 4분의 1이 되네요. 다 맞네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계도 문제가 관건이죠. 항상 가계도와 돌연변이 문제가 관건인데 항상 이렇게 먼저 표시해주고 정상끼리 결혼하여 병,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 병녀 병남이 또는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는 걸로 열성 반성이다. 우성 반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성 반성이 아니다. 우성 반성이 아니다. 발례를 찾아놓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별한 조건으로 성상을 찾고 알았지? 방금 같은 패턴으로 항상 문제 풀란 말이야. 방금 같은 패턴으로 항상 문제를 풀란 말이야. 알았죠? 오케이. 다 맞았어요. 답은 5번. 18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심장과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대뇌, 연수,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건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죠? 이 부교감 신경이고 여기가 연수예요. 이건 저루신경 말단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올 거고 이건 골격근에 연결돼 있으니까 채성신경이고 역시 이것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여러분 대뇌의 겉에는 회색이고 속이 백색이에요. 척수는 반대로 겉에가 백색이고 속이 회색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뇌줄기는요 중간뇌, 뇌교, 연수입니다. 근데 C가 아니죠. C는 척수인데. 기역과 니은의 축삭도리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그렇죠? 채상신경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절전이든 절후든 다 여기 아세틸콜린이에요. 교감신경은 앞에 거, 절전은 아세틸콜린 나오지만 절후신경이 노르에피네프린이지.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에 3번. 자, 19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역은 대립유전자로 아지디와 스몰디에서 결정된다. 니은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유전자로 아지지와 스몰지, 라지 H와 스몰 H를 가진다. 니은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개수에서만 결정된대. 그리고 대문자 개수가 다른 표현형이 다르대. 그림은 남자 P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고 P와 Q 사이에 태어날 때 기역, 니은의 최대 가지수가 3개, 5개래. 그러면 유전자가 2개밖에 없는데 D가 3개나 나오려는 건 라지 D 표현형, 스몰 D 표현형 말고 그렇지 얘는 불완전 우성이죠. 중간 유전인 거죠. 그리고 이건 다인자 유전이, 니은은 다인자 유전이. 그래서 결국 3가지가 다 나오려면 이게 P라고 그랬지? Q도 어때야 될까? Q도 라지 D, 스몰 D여야 라지 D 표현형, 스몰 D 표현형, 라지 D 표현형. 그리고 이게 5가지가 나오려면 대문자 개수가 스부터 라라라라까지 대문자 개수가 0부터 4까지 해야 5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지? 0부터 4까지. 그럼 이것도 라지 G, 스몰 G, 라지 H, 스몰 H. 어차피 아빠가 독립이니까 엄마도 독립이어야 되고,
이래야 스스스스부터 랄랄랄라까지 나온단 말이야. 됐지? 그 자식에서 기업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엄마하고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 라지 D 스몰 d 곱하기 라지 D 스몰 d 했을 때 이게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그럼 라지 D 한 명, 스몰 D 한 명, 라지 D 스몰 d가 두 명 있잖아. 그럼 2분의 1이지 뭐. 첫 번째 건 일단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건요. 라스 곱하기 라스거든요. 라스 독립 곱하기 라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스스스스부터 시작해서 스스스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랄라까지 쭉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때 대문자 개수가 두 개일 확률이 제일 많거든요. 이 확률을 좀 외우세요. 이 확률 되게 편합니다. 뭐냐면 2의 4승분의 4cx 2의 4승분의 4cx 이 x는 0, 1, 2, 3, 4 그럼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6 4 1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얘입니다. 얘. 16분의 6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정답은 일단 해보고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6 그러면 약분하면 16분의 3이 정답이네. 답은 4번이고 자 방금 전에 요 이항분포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풍부하게 많이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적용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이게 독립이다 보니까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G부터 해보세요. G부터 해보면 라지 G 스몰 G 곱하기 라지 G 스몰 G를 하면 대문자 개수가 어떻게 나오지? 대문자 개수가 0개가 한 명 나오고 1개가 2명 나오죠. 그리고 2개가 한 명 나오죠. 그죠? 이게 지금 확률 개념을 쓴 거야. 확률 개념을.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가 0개 한 명. 스몰지. 그 다음에 2개 라지지. 근데 얘는 2명 나오잖아. 라스 나갔다. 근데 그건 H도 마찬가지야. 0, 1, 2죠. 이걸 조합하는 거야. 그러면 총 자식은 이걸 이제 곱해봐. 곱하면 자식은 0.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곱한 거예요. 0, 1, 2. 그 다음에 하면은 1, 2, 3. 이것도 해주면 1, 2, 3. 2를 해주면 2, 3, 4. 이게 지금 대문자 개수예요. 대문자 개수. 그러니까 자식은 총 16명 있는 거야. 자식은 총 16명이 있는데 0기하고 4개가 한 명 있는 거야. 그게 16분의 1이야. 이게 지금 2의 4승. 1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개가 4명, 3개가 4명. 이게 16분의 4, 16분의 4고 2개짜리가 대문자를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6명이 되는 거지. 16분의 6. 이거 되게 유용한 방법이니까 많이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답은 16분의 3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은 단일인자 유전인데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온다는 건 불완전 우성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쌍인데 5개나 나오려면 둘 다 라스 곱하기 라스로 스스스부터 라라라라까지 5개가 나오는 거였지. 마지막 20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 서식하는 서로 다른 종인 도마뱀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종류의 곤충을 잡아먹고 먹이에 대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영역을 나누어 서식하는데 이게 뭘까? 먹이지와 공간지와 같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 먹이를 나누거나 공간을 나눠서 서식하는 것을 생태지위구나. 바로 분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 분소라는 거야. 공간 분소. 그럼 이거는 여러분 A와 B 종은 도마뱀 A와 B는요. 다른 종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종으로. 같은 종이면 같은 개체군이지.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두 도마뱀 종 사이에 곤충은 비생물적 요인이야? 곤충 생물이야? 동물이야? 동물.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생물끼리 다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건 분서기 때문에 도마뱀 A종과 도마뱀 B종은 다른 종으로 보시고 보통 그 다른 종끼리 먹이를 공간을 달리한 영역을 달리했으니까 공간 분소한 거야. 맞고 위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그럼 위도라는 것이
강수량과 기온에 영향을 주잖아요. 강수량과 기온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줘서 생물들이 식물 분포가 달라지겠으니까 니은이지 니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지. 디귿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야. 뭐 토양 속에 지렁이가 사니까 통기성이 좋아졌다라든지 대낮에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숲속의 산소 농도가 되게 높아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꾸로 되는 디귿이죠. 니은밖에 안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죠? 자, 2023년 12월에 치루어진 11월 전국 고2 연합 모의고사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17번, 19번 같은 유전 문제들 또 15번 같은 돌연변이 문제들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뭐 방연구법이라든지 또 근수축 문제, 전도 속도 문제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3학년 올라가면 3월 또부터 이제 모의고사 보는데 전범이에요. 전범이고요. 바로 난이도 그냥 수능 난이도처럼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방학 동안에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2024년 내에 치루어지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에 전국 모의고사,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와 또 수능 기출문제 나오면요. 자세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께 풍부한 정보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